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이어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문자 013-3366-0110, 02-3153-2610 전화와 문자로 모두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알아봅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점의 김동욱 차장과 함께합니다. 네. 자,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전일 금통의 전격 금리 인하로 인한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와 경기 부양 기대의 혼재 양상을 살피고요. 건설업계 뇌관인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의 올 하반기 만기 이후 후폭풍과 향후 대응책 살핍니다. 네, 깔끔한 이미지와 똑부러진 말투의 텐스타 김선윤 대표가 전하는 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와 마지막 거래일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윤쌤의 보충 수업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현 장세를 진단하고 대응을 효율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자, 김동섭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7월 옵션 만기일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 1800선을 이탈하면서 폭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어저께 금리 인하 정말 깜짝 쉬웠죠. 네. 근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다 그래서 주가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여러 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니까 시장의 경기 부양이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시켜준 거다라고 판단이 쓴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주가를 좀 많이 밀어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아주 강했습니다. 선물이 사실 오늘은 이제 환매가 2,300개 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 칠 때 같이 시장 현물에서 움직인 종목이 하나인데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팔면서 선물을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면서 선물을 매수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환매 시점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한 2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0.5% 정도. 그래서 기준금리를 2.5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도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 할 시점에서 같이 인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멈췄던 것이 지금에 와서 이제 시장을 약간 혼조세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 세계의 경기 부양책에 발맞춰서 움직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저께는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 오늘도 지금 현재 한 11포인트 하락을 시키고 있죠. 장 초반에는 7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를 하면서 막판에 주가를 다시 되돌려서 1800 근처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지금은 결국 상승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수정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국내에서도 전 세계에 발맞춰서 금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었을지라도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1800포인트 선이 붕괴됐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충격도 받고 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그 추가적 하락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내 지수는 미국 지수를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다우지수가 1870이 깨지 않는 한은 사실 버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수로 따지면 3% 정도가 벌어지죠. 그러면 거의 뭐 1700초까지도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과 여러 수급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정도의 저점 출에 사실 어저께가 저점이 됐었는데 외국인 선물이 어저께 환매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환매를 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보조를 맞춘다 그러면은 지수를 약 3% 정도의 하단선을 더 잡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기술적 분석으로 맞는다면 오늘 전후로 해서 반등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어저께 신규 실업 선고 건수가 10년 내 최저치, 4년 내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업률을
회복시켰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22,000건 정도가 줄었다 그래서 한 달에 25만 원씩 늘어야 되는 그 고용이 개선되는 리는 만무하죠. 결국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같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지금 지수 1800을 깬 것은 저점에서 물량을 받기 위해서 공포를 주는 구간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히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포스코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오늘 중국에서 GDP 발표가 있는데 그 GDP 발표에서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가 지금 7%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7% 하회하게 되면 경기 둔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럽에서도 지금 그 CPI가 2.2% 정도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중국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일단 인플레이션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확신을 투자가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시 반 이후에 중국에서 발표되는 GDP 성장률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공포를 줘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시점이다. 그걸 또 다른 한표로 본다면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해를 해봐도 되겠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낙폭과 대반발 매수세 유입에 소폭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장중에는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에 대한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지지선으로 일목균형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는 현재 시점에서 4포인트 정도 밑에 4에서 5포인트 밑에 17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아마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 지점 많이 깨트리게 되면 지난번 최저점은 1644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기술적으로는 이 지점에서는 바운딩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얼마나 사는지 또 선물에서 환매를 얼마나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이 2,758개 주가 확 밀어내면서 선물 환매가 늘어나고 있죠. 누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이 외국인들이 약 24,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대비로 3,000개 이상 줄었죠. 실제로 외국인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24,000개 이상을 넘어간 경우가 없었는데 어저께는 옵션 만겼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포지션을 맞춰가느냐고 좀 많이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매가 좀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환매가 5,000개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방향성을 선회하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대투증권 도국점의 김동욱 차장을 연결해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흐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상황과 주체별 수급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투자 주체별들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10시 이후에 대량 매도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170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면서 시장 하방엔 크게 베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물 포지션에서 오히려 3,500계약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어제 해놨던 대량의 매도를 다시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은 9천억 가까이나 큰 대량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이하게도 삼성전자에서 매수가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관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기관은 350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반대 포지션으로 2,000계약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 어제까지 순매수를 기록하였는데 오늘은 시장이 불안감을 느꼈는지 소폭 마이너스 30억가량의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160억 순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체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수급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업종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던 대형주 위주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매도했는데요. 오늘은 좀 틀려졌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매수로 돌아가는 선 반면에 현대중공업 위주로 운수 장비 업종에
큰 폭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만 주 정도 외국인들 순 매도가 230억 잡혔는데 거의 다 매도는 이 현대중공업 관련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은 역시 현대중공업 파는 것을 다시 개인들이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낙폭과대로 인해서 그렇게 개인들은 의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살펴보고 있어서 무조건 싸다고 대형주를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기관, 외국인, 개인의 각각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뭐 속내를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주식 매수 서두를 건 없다. 경제지표, 중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매수하자, 즉 천천히 매수하자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역시 현재 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반대죠. 역시 1800선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쌀 때 사보자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엇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집중할 만한 수급 관심주는 어떤 것입니까? 네, 사실 어제랑 지수 상황은 조금 더 40포인트, 50포인트 정도 빠져 있지만 전략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삼성전자랑 다우기술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시장이 하락하는데 강한 종목들을 베팅하자. 저의 그 매매 철학은 그런데요.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괜찮겠지만 전 이번 타이밍에는 반등 정도로 본다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린데요. 1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분할 매수해서 110, 120만 원대, 제가 한 10% 내외의 그런 반등폭을 보고 베팅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오늘 외국인들 매수로 전환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던 다우기술 역시 전전일 날 15만 주 기관 매수, 어제도 역시 상당히 많은 매도 공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30만 주나 되는 대량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정책 수혜 플러스 키움증권의 자회사 가치 계속적인 릴레이팅, 또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시스템 통합 업체들은 지속적인 IT의 어떤 정책 수혜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이후로도 올랐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좀 오른 듯 싶더니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마이너스권 이용해서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신규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6월 20일부터 해서 기관들의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가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45,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벌써 5만 원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이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요.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역시 유가 하락 모멘텀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2분기 때부터 유가가 100달러에서 80달러대로 급격히 빠졌는데요. 그것은 3분기 영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4천억대 정도 수익도 맥스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 전체를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 8천억대, 순이익으로 보면 6천억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보면 3조대 정도 됩니다. 3조 5천억인데요. 여기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 즉 PER 기준으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배 정도 수준인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관들 또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좋아진 종목들에 대해서 베팅을 해보자,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끝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네, 역시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인디케이터, 즉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빠졌던 종목, 오늘도 제가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중에 110만 원 말씀드렸는데 벌써 5천 원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조금만 돌아선다면 금방 튀어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미리 빠진 삼성전자의 반등 여부를 주목해보자. 그리고 전 시간에도 강조해드렸던 외국인들 포지션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어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어떻게 플러스로 돌아서는가 체크하시고요. 그런 반등, 많이 빠진 종목들의 대형주에 반등하는 공략을 노리는과 동시에 중소형주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도곡점의 김동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봐야죠.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낙폭과대 대형주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중국 GDP에 주목하자, 신용훈 연구는 전저점 지지할 수 있는지 기대해보자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관망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김도영 대표는 상승폭이 유지되는 종목을 따라잡자고 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의 IT 철강 업종의 분할 매수 구간, 박소영 대리는 갤럭시 S3 부품주의 매수를,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는 결제 관련주의 매수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밖에 김도영 대표는요, 패션과 금융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이 5분 가운데 김도영 대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네, 시장 출발하면서 일단 어제 이벤트성의 단기 하락 부분, 보험 쪽 창구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이 바로 리바운딩이 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럽과 미국의 키높이상으로 해서 갭 상승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수급적인 외국인들의 환매수가 현 선물 쪽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는데, 막판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면서 갑작스럽게 코스닥에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그 여파로 대형주 쪽으로도의 코스피 시장으로도 투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선물 동반에서의 쌍끌이 환매수가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증시 쪽에서는 빠르게 이유 사유를 못 밝혀내고 있는데, 중국발 먼저 선조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좋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떨어지는 투매 자체는 공포를 즐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장 문제점이 도래되는 현대중공업 급락 5%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악화 부분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분할보다는 다시 한번 추이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자신의 포트에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나락에서 공포로 손절매하지 말고 좀 대기해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승폭이 유지되는 종목을 따라잡자,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패션 그리고 금융주를 적극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실제 패션과 금융을 생각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유럽의 사태로 보면 유동성을 확대시켜야 되는 상황, 그다음 미국 자체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이미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겠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단기 악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유동성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다음 경기 부양책들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최대 수혜는 유럽에서는 역시 업종에서는 금융업종이 가장 두드러지겠고요. 미국 역시도 월가를 비롯한 금융주 섹터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서 분할 매수 전략, 금융주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패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 부분에 들어온다는 점, 또한 그 부분의 여파 속에서 지수의 대안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패션은 현재 기관의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점 대바닥권에서의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적극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금일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이제 패션 중에서도 수급이 양호한 베이직하우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1분기와 4분기,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비교한다면 중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판관 비용들의 부정적인 실적의 가 도출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중국 시장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절적 성수기도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부담이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면서요. 대바닥에서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수급이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주 쪽에서는요, 기관의 수익률을 따라다니지 못한다면 추가로 수익률 게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하시는 가격권은 저희가 1,8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에 투매가 발생이 되면 현재 밑에 권에 부근에 도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에서 매수 포커스로 1,600원 이하 부근에서 매수 진입을 하시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1,600원으로 짧게 잡아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밑에 부분에서 종가상 1,600원을 지켜준다면 여전히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12,3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까지 베이직 하우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1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 증시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우려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6일부터 투자자 매매 움직임 정보의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 분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 줄 도산의 뇌관인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이 올해 11조 원가량 만기를 맞이합니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실 사업장 규모는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었지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감도 만만치 않다고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13개월 만이었는데요. 기존의 예상을 좀 뒤엎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하여 잠시나마 옵션 만기를 맞아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도세까지 연결이 되면서 증시 하락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한 증시 하락을 방어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많이 좀 묵살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보다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경제 지표의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낮춰 대출금리 인하와 그리고 시중금리의 추세적인 하락을 통해 위축되고 있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소비를 살리고 그리고 국내 설비 투자에 대한 여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표와 중국을 비롯한 각국 은행들의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흐름에 따르려 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하락은 모멘텀 부재에 따른 극심한 거래량 감소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을 모두 상실한 양상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 또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발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해결책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가며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하방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질 때 증시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 추세에서는 증시가 상승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위축될 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모습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랬을 경우 전반적으로 시장이 경기 부양책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반대로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는 좀 하락기에 접어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들을 좀 참고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발표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7% 이하로 발표된다 그러면 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단기 충격에 빠질 가능성도 있으면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리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유로존의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각국의 정책 공조가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경기 회복에 대한 미세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경기 지표 전환을 위해서 7, 8월경에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재선에 성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고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내면서 유럽발 금융위기에 따른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제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잘 방어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좀 저조합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민주당은
좀 당선 가능성은 좀 오히려 있는 이런 약간 좀 역설적인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좀 정책적인 판단이 한번 나올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을 한번 본다 그러더라도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증시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밸류에이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분명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흔들릴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7.8배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PBR도 장부가치 수준에 근접하는 1.04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 대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싼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전략을 취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기 것이 좀 까다로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 아주 좀 짧게 잡고 하신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정보를 산출 또는 집계하는 기준으로 이 투자자 분류 제도가 있는데 한국거래소가 이 분류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죠.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 외국인 매수세는 어떤 데서 들어오고 그리고 투시는 어떤 데서 매수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투자자 분류 자체가 이번에 좀 변경이 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제 16일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 투자자들의 이제 매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투자 매매 움직임의 정보 실효성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이런 이제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일단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기타 법인 내에서 공익기관으로 분류되던 투자 주체들이 국가 지자체로 일단 통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국가 지자체의 범위가 공공기관으로까지 이제 확대된 것입니다. 특정 기관이 현재까지 국가 지자체의 주요 투자 주체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된 만큼 기존의 국가 지자체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거래소 측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법인 내 금융으로 분류되던 주체도 종금저축주체와 합쳐져 기타금융기관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 그리고 선물 주체는 금융투자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다만 파생시장에서는 연기금과 국가지자체를 연기금 등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 관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파생시장은 투자폭이 넓지 않아 투자자의 포지션이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생증은 좀 제외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측에서는 새로운 증시 환경을 반영해 투자자 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별 매매 동향의 정보의 유용성과 그리고 정확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아마 HTS가 많이 개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지 않고 이제 시장에 대응 잘 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건설업계가 갚아야 할 은행권 PF 대출 규모가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바로 올해가 만기인데요. 만기 연장이 어려운 부실 사업장 규모도 약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네, 건설사 내간 PF 11조가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3조 원이 이제는 거의 부실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실 사업장 이제 3조라는 이야기인데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은 이제 은행권의 PF를 대출자는 28조 1천억 가운데 30-40%가 만기가 올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이 등 4대 시중은행의 PF 만기도래 비율은 평균 39.2%입니다. 만기도래 비율이 50%를 넘는 곳도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들은 침체된 건설 경기 탓에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 가운데 부실하거나 그리고 사업성이 불투명한 대출을 회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 PF 대출의 약 9%가 고정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28조 1천억 가운데 2조 6천억이 이제 부실 대출이란 뜻인데 은행 PF 대출의 부실은 제2금융권 PF 대출의 부실로 연쇄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서 제2금융권의 컨소시엄 형태로 시행사의 PF 대출을 하고
은행이 시공사에 PF 대출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금융권 PF 대출 잔액 18조 6천억 원도 은행 PF 대출과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실제 부실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금융권과 건설업계 PF 공포가 커지기 때문에 종합 지원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PF 정상화 뱅크, 이제 뭐 배드뱅크 등의 이제 지원 규모를 이제 늘릴 방침을 하고 있고, 은행들이 사무 정상화 뱅크, 그러니까 사무투자펀드에 자본금을 더 출자해서 출자에 할인 가격으로 각 은행의 PF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방식들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건설주들의 위기가 되는 만큼 중소형사들은 위기가 될 것이지만 대형사들에게는 분명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만기 지나가고 나면 PF 자금의 그럼 상당 부분이 이제 30-40% 분이 많이 해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 바닥 찍고 중소형사들의 부도난 그 시장 시효율을 잡아먹은 대형사들의 한 번에 이제 좀 뭐랄까 성장의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성장 요인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것들 이제 하락할 때마다 지금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가게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보가게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오늘 중국 소식이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중국 지수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3% 하락한 2178.25포인트에 장 시작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불안감 속에서 간망심리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주요 지표들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심리 속에서 약세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일한 중국의 주요 지표들 GDP 성장률이 7% 초반으로 나올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6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보다 안 좋을 경우에 경기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란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주요 지표 발표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7월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시티뱅크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올해 중으로 중국인민은행이 한 차례의 금리 인하와 두 차례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있을 것이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함께 외국계 기관들은 A주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상반기 A 증시가 하락 기조를 나타내면서 최근 관리 당국이 QFII에 대한 심사를 서두르면서 A 증시에 적극적으로 외국계 기관들이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의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등 주요 지표들의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속에서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간망심리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윤쌤의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제가 찾아뵙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난주 상황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흐름 자체 굉장히 안 좋았고,
오늘 이제 한 10시쯤까지만 해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5% 이상 빠져주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안겨주는데 좀 소폭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도 많이 좀 회복을 한 모양새이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의 시장 폭이 일단은 중국의 경제 지표에 맞춰서 조금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 흐름도 좀 살펴보시면, 자, 지난주 코스피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92%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기 우려감인데, 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은행에서 냈던 금리 인하 소식에도 완전 무너져 버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그 이슈 자체 때문에 당분간 또 그 악영향이 오히려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빠져줬던 모습이고, 또 하나, 기관들이 5일 연속 지금 순매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도 소폭 지금 둘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7월 내내 일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780포인트 다시 찍어주고 밑으로 잠깐 빠졌다 다시 올라와주면서 그나마 조금 버텨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한번 테스트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저점 바닥이 왔다고 확인 신호가 되겠고, 코스닥 같은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많이 빠져주면서 이미 저점 부근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 확인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 흐름 살펴보시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포함한다면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요일까지 마이너스 2.18% 정도 코스닥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21선 지금 걸치기 저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 한 10시쯤 중에 무너져 내리면서 20일 아래로 지금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서도 기관들이 최근 6월부터 매수한 물량 자체가 1,700억 이상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실적주 중심으로 해 특히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이 아무래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특히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코스닥 실적주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좀 투자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떤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가 드리고, 일단 업종별 흐름부터 살펴보신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한 주간 상승 중에서 통신업종 같은 경우가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에서도 보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랑 LG U+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거의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가 메리트 굉장히 싼 가격대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끊임없이 지금 몰려주고 있다는 거. 이번 주 장세에서는 오히려 올라줬던 종목을 뽑자면 오히려 그냥 통신주, LG U+나 SK, KT 정도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는 점 잊지 마시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 보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LG U+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잠깐 잡아드리면 좋겠는데, 자, 5,500원 부근에 저점을 찍고서 LG U+가 큰 폭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6,000원대 안착하는 모습. 6,000원대 안착했던 모양새는 지금 최근 들어서 6,000원대가 거의 한 5월이나 그 전이었는데, 다시 한번 거의 반년 만에 다시 6,000원대 안착했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박스권 부근에서 지금 약간 멈춰주고 있지만서도 오늘 좀 소폭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또 큰 폭의 상승, 꾸준히 지금 60일선과 120일선을 뚫어주면서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은 가격대 부분이 다시 한번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이 끝도 없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한 번 더 반등이 올 땐 분명히 14만 원 부근까지도 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보지 말자. 그 이상은 보지 말자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자, 경제 지표 역시 계속 안 좋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유럽들의 이슈 자체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올해 장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장세예요. 그래서 짧게 먹고 짧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4만 원까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좀 잡아드리면, 자, 그리고 이제 종이 목재 같은 경우가 좀 올랐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크게 이슈될 부분이 아니고 투자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떨어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전기전자 업종이 5.43% 자, 급락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기전자 업종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슈는 뭐냐? 아무리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아무래도 그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실적 상향, 실적이 좋게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3분기에는 7조 원 넘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예측치에도 불구하고서 크게 빠졌다는 것. 일단은 뭐 때문에 빠졌냐 이유를 잡으면 당연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히 수급적으로 지금 꼬여 있는 상태,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쪽 다른 쪽으로 특히 화학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근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 역시 5.28% 정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크게 급락을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기계 같은 업종은 중국의 지금 진율 인하 소식과 금리 인하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서도 그 이슈 자체는 3분기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2분기 실적 자체는 아무래도 일단은 아무리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은 점유율 자체가 같이 중국의 1위 업체, 불사 1위 업체 싸니랑 거의 똑같이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을 봤을 때 중국의 더딘 회복세 조금 당분간 지루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업종을 좀 사야 될까? 코스닥이 지금 그래도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데 어떤 업종을 사야 될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위 인터플렉스. 자, 인터플렉스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부분에서 900% 이상의 지금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자, 태광 같은 경우는 421%, 자, 슈프리마 376%, 인프라웨어 332%, 제시 223%인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 측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지금 들어가야 될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시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확실하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아마 5위 안에 들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크게 이미 뛴 상태, 오늘은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5종목의 차트 흐름을 잠깐 제가 살펴보시면서 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개 좀 골라서 보죠. 자, 1위 종목인 인터플렉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부터 살펴보면은,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가 지금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 121선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금 올라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차트상의 흐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 메리트, 특히 안전한 투자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속적인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는 점, 꾸준하게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서 온다는 점, 그리고 가격대가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안정적인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도 없이 상승도 없이 꾸준하게 실적만 받쳐준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그래서 한 번 더 일단은 64,000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2분기나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일단은 FPCB 업체이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의 굉장히 납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인프라웨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프라웨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제가 방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인프라웨어는 소프트웨어적인 회사인데, 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갤럭시 시리즈를 쓰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보시면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워드도 깔려 있는데 이게 바로 모바일 오피스 쪽에서 세계 1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웨어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주봉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자, 주봉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자, 주봉을 보고 말씀드릴 때 지금 주봉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서 다시 한번 올해 5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면은 고점 부분이 뭐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솔직히 너무 욕심이고, 단기적인 저항대 부분이 그전 저점이었던 12,000원 부근대까지는 한번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아직 큰 폭에 개선되지 않지만서도 조금씩은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주 좀 말씀드릴게요. 게임주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자, JC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종목,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20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지금 48,000원대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서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같은 장에서 모든 종목, 특히 일단 게임주 자체가 지금 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은 수급
실적 부분에 있어서 확인은 됐지만서도 일단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일단 모두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게임주는 잠깐 접어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플렉스나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 주 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주 장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800포인트의 제한착 가능성. 제가 이제 일단은 뭐 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저점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가능성이 조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대가 좋겠지만은 6월 FOMC가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자, 주가 부양책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 반응. 아무래도 좀 더 다음 달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상 흐름은 어쨌든 간에 일단은 1800포인트는 안착은 하겠지만서도 박스권의 흐름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추풍 낙엽이었어요. 자, 이슈 자체가 크게 좋았음에도 좋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당, 지준율 인하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괜찮은 좋은 주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나오면서 떨어져서 그냥 코스피 자체가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자, 금요일 날 0.92%가 빠졌고, 월요일 날 1.19%가 빠졌습니다. 자, 화요일 날 0.36%가 빠졌고요. 수요일 날 0.17, 목요일 날 마이너스 2.24%. 엄청나게 많이 딱 5일 연속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일단은 더 이상의 하락폭은 나오지 않아. 오늘 좀 빠져줬다가 다시 1780%의 포인트를 찍고서 다시 한번 상승해줬다는 것은 한 번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 부각되고 있고 한 번 더 이제 수급이 몰릴 가망성이 있다는 거.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낙엽이란 게 이래요. 낙엽이란 것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굉장히 작은 바람에 통해서도 큰 폭 크게 날아가는 게 바로 낙엽입니다. 그래서 낙엽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추풍 낙엽이냐면은 그 이슈 자체에서도 아무리 좀 좋은 이슈였지만서도 크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지만서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다시 날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낙엽입니다. 그래서 이 낙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장에서 다음 주 장에서도 한 번 더 그럴 가능성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아침에 좀 빠져줬지만서도 다시 한번 물량을 끌어올려주면서 다시 1782 이상으로 올려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다음 주 장에서도 좋은 이슈가 좀 나와줘서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조금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은 아무래도 이런 낙엽과 같은 장, 특히 이제 아무리 굉장히 작은 이슈여도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장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그래도 혹시 모를 또 위에서 부는 바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 확인하시고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윤쌤의 보충 수업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됐길 기대하고요. 자 잠시 후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13-3366-0110 또는 023153-1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상황이 여간 녹록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